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SNS를 남겼는데, 이것도 명문이 하나가 네.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 글이 책임과 권력이라는 제목이었고요. 주요한 내용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집권 세력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 그래서도 안 된다. 권한과 책임의 크기는 동일하다는 사실. 위대한 국민지성의 무서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고 있는지, 정치적으로 어떤 신념을 갖고 이 국정 운영에 임하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글이었어서 전 몇 번을 다시 읽게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권한을 가진 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 나는 동일한 양의 책임을 져야 된다. 나는 책임질 수 없다면 그 권력을 휘두르지도 않겠다. 예. 이런 어떤 스스로에 대한 다짐 같다는 느낌이 하나는 들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야당이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민주당이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타협 없이 원칙적이고 강한 개혁을 원하는 민주당 지지자분들에게 약간의 이해를 구하는 내용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걸 보면서 왜냐하면 무슨 말들이 있었냐면 대통령 전까지는 내가 한쪽 편이었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국민 전체의 대표가 됐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이상과 가치를 버리면 안 되지만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주장과 비판만 하면 되는 입장과 그만큼 대안을 내고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지금까지는 민주당에서 강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서 당대표로서 이제 당신께서도 당대표를 하셨잖아요. 예, 당대표일 때는 그렇게 왔지만 내가 지금은 전체를 아울러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둬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그 가치와 이상을 그대로 하지 못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달라라는 것처럼 들렸어요. 네. 예. 그렇게 느끼신 이유 중에 하나가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고 대세에 지장이 없는 한 조정하고 타협하는 이유가 맞습니다. 예. 모두의 의견이 나름의 타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고. 맞습니다. 예. 이것 때문인지 다수 언론에서 이게 현안을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법이나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다라고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법개혁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 그 재입법 예고가 나온 상황에서 또 법사위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당내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제 검찰 개혁도 그렇고 사법 개혁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정부의 입장과 또 당에서의 입장과의 약간의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이 X에 올리신 이 글을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번에 성공한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됐는데요. 그만큼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무게감을 상당히 제대로 크게 느끼면서 인지하고 계시고 반면에 우리 윤석열 정권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데 지난 3년간 계속해서 매일 밤마다 폭탄주가 돌아가는 그런 관저에서 만천이 있었고 4시부터 마셨습니다. 내일 오후. 네. 그러고요. 그런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꼭 김건희가 개입해서 뭐 집에 갔다 오면 계속 뭐 의사결정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너무 사사 개입이 되었었던 정말 그런 권력 남용이 있는 윤석열 정권과는 정말 180도 다른 정권이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면서 대한민국이 좀 불행하게도 그동안 성공한 대통령이 배출되지 않았다라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번만은 꼭 5년 동안 우리 당과 관계를 잘 해가면서 성공한 민주정부의 그런 표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 그래야지 민주당이 그 미래도 또 다시 꿈꿀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계속해서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그런데 이제 외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을 분석하는 기사가 나와서 요걸 좀 언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외교 전문지라고 더 디플로맷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 지지율이 상승하는 그 배경이 실질적인 성과를 꼽았다. 그러니까 행정 능력을 꼽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또는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았던 분들도 다 인정하는 게 뭐냐면 일 하나는 정말 잘한다. 일 잘하잖아요. 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2번 찍으신 분들도 야, 일 하나는 진짜 잘하더라. 똑부러지게 잘하더라. 이런 말씀을 다 하시거든요. 정말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 저는 특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국무회의를 공개하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한테 그렇지. 다 맞아요. 낱낱하게 다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와, 정말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내가 진짜 이 국가의 주인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국민이 지금 국민이 주인이구나. 아, 맞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뒤에서 딱 보고 있으면 나는 그 내용을 잘 맞네. 모르니까 예. 대통령이 대신해서 그 국무위원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막 대신 물어봐주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대답을 잘하면 난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야, 저 사람 월급 줘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서 말 못하고 제대로 모르는 사람을 보면 야, 1년에 2억씩 받는다는데 무슨 저렇게 일을 못해? 저 사람 승진시키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 국가의 주인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국민 주권 국가라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하.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그럼요. 생각을 느꼈을 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국무회의에서 어떤 것들이 의결되고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우리 국민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예. 근데 이걸 보면서 아, 저 부처에서는 이런 걸 하는구나. 대통령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말로만 국민주권 국가 하다가 그거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이거를 실감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거든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정말 일 잘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외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좀 새로운 리더십으로 보고 있는 듯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이 특정 임무를 부여한 고용한 일꾼, 용병 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한 평가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디플로매트라는 외교 전문 매체가 꽤 권위 있는 데거든요. 아, 매우 중요한 그래요? 내용들을 정말 합리적으로 잘 서술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독자분들이 한번 원본을 번역본을 한번 제대로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 그래도 요약해서 핵심을 말씀드리면 네. 정말 대통령직 성격 자체를 성과 중심의 계약으로 운영하면서 행정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 성남지사 그리고 경기도지사 하면서 공약 이행률이 94에서 6%였고 그 과정에서 행정 성과가 결국에는 복지 정책 역시 재정 확대가 아닌 행정 효율성에서 가져왔다. 그래서 기본소득, 청년 배당 이런 거를 재정을 줄여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치적 매력으로 작용했다는 거고요. 외교에서도 여러 예를 들었는데 특히나 룰라 대통령과는 어린 시절의 빈곤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휴머니즘으로 유대를 가져갔고 다카이치 총리랑은 드럼 공연했던 거 그리고 시진핑 또 주석과는 이거 스마트폰 받으면서 이거 백도 감시 기능 있는 거 아니야? 아하, 이런 외교적 민감한 예. 부분에 있어서 유머로서 긴장을 풀어나가는 그런 실용적인 외교를 했다는 면에서 또 의미가 있고 미국의 핵잠 이런 것들은 정말 성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아하.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게 했고 소통 방식에 있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셜 미디어를 실시간 대시보드처럼 활용을 하고 그러면서 회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면서 여러 가지 공직자들의 실용적으로 긴장하게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노동자 용병으로서의 대통령직을 국민한테 보여줬다. 저는 궁극적으로요. 이 대통령의 이런 지난 1년의 모습들이 결국에는 우리 정치에서 정당에도 그리고 정치에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정치이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이냐 이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후보자들이 본인들이 어떤 것을 어필할까 할 때는 결국에는 실용적인 행정 중심의 능력을 더 강조하는 그런 아하, 순기능들이 더 크게 확대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한 곳에서 지금 이렇게 주목해서 분석 기사를 냈는데요. 이게 아마 좀 세계적으로 좀 주목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짧게 하나 갈 텐데요.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오늘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요거는 싱크를 보고 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승리로 내란을 청산하고 내란 세력을 심판해야 합니다.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제가 전략공천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그리고 또 지금 해야 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전략공천을 원칙으로 합니다. 개항을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당에서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는 가급적이면 많은 지역에서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기는 전략공천을 하겠다.
예, 정청래 당대표가 이제 본인이 한 성과들을 설명을 하면서 지방선거를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이제 앞으로의 계획들을 밝힌 내용이었었는데요. 요거 전반적으로 좀 분석을 해 주시죠. 네, 오늘 정청래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6.3 지방선거를 내란 세력 심판 선거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여전히 내란 세력과 결별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윤호개인 세력에게 거의 잡아먹히다시피 한 국힘을 이번 선거로서 심판을 하고 정말 몰아냄으로써 이제는 내란을 극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지선에서 전략 공천을 최소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당대표로서도 이제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건데 그 권한을 다 내려놓고 이 그 공천권을 그 당원들에게 다 돌려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예. 뭐 보궐은 그래도 보궐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예, 전략 공천을 해야 되는 공천을 부분인데 하고, 말고 이제 지방 선거에 있어서는 전략 공천을 최소화하겠다. 그래서 예. 공천권을 그 당원들에게 돌려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기는 지방선거를 치르겠다. 네. 라고 하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정치한 언니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님, 이지은. 네. 예,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파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